네,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매너의 서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헬로우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예, 김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더운 날씨에 예,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래간만에 또 우리 박사님 모시고 예. 넓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돼서 예.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계속 혼자 하다가 또 같이 하니까 좀 힘이 납니다. 예.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많이 있죠. 일단 미국이 말입니다. 네. 지금 이민자 단속 추방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아주 지금 혼란스럽죠. 중동 그동안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자, 중동은 제 혼자서 계속 이제 하드캐리를 했었죠. 예, 하드캐리 예, 하셨어요. 하드캐리 했었는데, 뭐니 해도 계속 이란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워낙 예, 이란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예, 이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예,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6월 12일 오후 12일, 5시 정도 됐습니다. 예, 4시 예. 정도 됐는데,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어제 저녁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악화가 됐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양측 협상을 지금 5번 만났지 않습니까? 예, 5번. 예, 마지막 지금 6번째가 이번 주 15일 이제 일요일 날 예. 오만이나 무스카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도가 났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6번째 회동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좀 있고 예. 그리고 양측에서 나오는 발언들의 수위가 수위가 너무나 강경하고 높습니다. 외교적인 발언 수위보다 높습니까 지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예. 저희 채널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네요. 우려가 됩니다. 예. 우려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트럼프는 이란 내에서 예. 우라늄 농축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예. 이란은 우리가 우리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하는 권리를 미국이 빼앗을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예, 이란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 2.67%, 예. 즉 오바마가 했던 핵협상 JCPOA에도 예. 2.67%는 우라늄 농축을 허가를 해줬는데 예. 트럼프가 와서 이것마저도 해줄 수 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란에서는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협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이란은 이제 우리의 주권이다 하지만 네. 의외로 우라늄 농축을 자체적으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든가 네. 뭐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거나 한다는 것까지도 네. 굳이 우라늄 농축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권리가 네. 없어도 네. 네. 이란은 그래도 우리는 그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란은 왜 우리가 기술이 있고 한데 예. 원자력을 돌리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외에서 반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 우리가 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냐. 예. 우리가 충분한 기술이 있고 우리 기술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지금 하던 대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지만 예. 그 시간이 지나면 이란은 반드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줄 테니까 예. 이란은 더 이상 이란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서로의 그러니까 이란이 좀 자존심이 상당히 좀 주권을 내건다는 자체가 그렇죠. 실리만 생각한다면은 우라늄 농축 권리가 없더라도 평화적으로 원자력 발전 이용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강력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고 맞아요.
서방 국가들 이미 핵 가지고 오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핵 농축을 해왔고 예. 그다음 전략적으로도 이란은 이게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이다. 자존심.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예. 왜냐하면 이란이 이 핵기술, 예. 핵시설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핵과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사람 만약에 농축 우라늄을 못하고 우라늄 농축을 안 한다거나 예. 핵시설을 폐기를 한다거나 예. 핵시설을 닫게 되면 예.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고급 인재들이. 예, 고급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란이 이 수많은 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면 예. 이 돈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예. 아깝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일자리도 다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클리어 인더스트리, 그렇죠. 핵산업 자체에 존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산업 자체가 그냥 예, 산업 자체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큰 그러네요. 타격이죠. 예. 예.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다른 전략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 어쨌든 스레시홀드라는 핵 문턱 국가의 지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권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핵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측 간의 발언이요. 발언이 어땠습니까? 발언이 지금 심각해요. 예. 아지즈 나자르하데 뭐 정확한 이름 모르겠으나 이란 국방장관이 네, 국방장관이.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공격은 아주 강력할 것이고 예.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예. 미국이 입을 타격은 클 것이며 예. 중동 국가에 있는 모든 미국 자산들이 우리의 사거리 안에 있다. 무서운 발언. 이거 협박. 그렇죠. 이게 상당히 발언 수위가 예. 거의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뭐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예, 거의 뭐 예. 전쟁 선포 비슷해요. 예. 이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라크, 바레인, 이란의 사거리에 있는 대사관들에서 알아서들 안전 조치를 취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조치가 이제 이라크에 있는 대사관 인력들을 대피시키고, 예. 그다음 바레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미국 외교관들이 전부 다 예. 그다음 미국 인력들이 대피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신호인데요. 상당히 안 시기가 좋죠. 있다면 이제 전쟁으로 가는 쪽으로 점점 네. 움직여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시침이.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 중부 사령관 마이클 게릴라라는 중부 사령관이 예.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교대를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예. 하는데 지금 상원 의원에 가서 이제 청문회에 가서 마지막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미뤘어요. 왜 미뤘을까요? 중동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예. 인수인계 잠깐 늦추고 있다. 그럼 뭘 뭐 처리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센터코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 중부 사령관의 최고 수장이 인사가 있는데 이 인사를 미뤘어요 지금. 미뤘어요. 지금 그렇다면 뭔가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뭔가가 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란하고 협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 이란이 너무나 터프하고 예. 생각했던 것보다 터프하다. 예.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예. 그리고 이란은 핵농축을 하면 안 된다.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평행선입니다. 네, 평행선이에요. 예, 평행선.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인데 예.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또 미국의 MBC 언론이 MBC, 보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러니까 준비는 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지금 급격히 악화돼서 예. 저희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작년 10월을 능가하는 예. 공격이 되겠죠. 공격이 된다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직 뭐 공격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격의 규모나 질을 얘기하기엔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최소한 일주일 가야 된다.
일주일. 예.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보름. 더 갈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란에 핵시설이 많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건 주로 핵시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나머지 또 예, 맞습니다.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압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끝날 작전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란이 반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막아줄 그렇죠. 전략 자산들이 들어와야 돼. 요격해줄, 맞죠? 예, 예.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모든 게 다 들어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 미국이 제일 타격이죠. 그 부분도 또 미국이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거기다가 예. 이란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변 국가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을 한번 건드렸다가 벌집을 건드리는 양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뭐 단순히 한번 때리고 맞고 끝나는 작년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주변 지역으로 거의 다양하게 이란이 반격을 한다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요만큼 뭐 이란 정권, 네. 레짐 자체를 걸고 싸우는 전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 그 올해 이란 핵시설 공격, 이란 공격을 한다면 단순히 이란 핵시설만 공격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예. 아니면 이게 아주 강력한 공격이 되면서 잘못하면 현 보수 강경 이란 정권에도 위험이 될 수 있지 않냐?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란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엄청 안 좋죠. 경제가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외교 국방마저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 예.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 두 강대국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이란의 국방력이 사실 무방비 상태로까지 간다.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란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그렇죠. 엄청 클 것이고 예. 거기다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예. 혹시 이란 내부에서 현 정권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끌어오르면서 전국이 상당히 급격히 또 악화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네.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불안합니다. 거죠. 더 네.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지금 너무 안 좋아져서 우리도 적상적이 지금 걱정이 돼요. 이게 네. 지금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제발 중동에서 큰 일이 없기를. 그렇죠. 예. 이거 우리 경제도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가서 협상이 잘 되기를 정말 열심히 바랬습니다. 예. 열심히 바랬는데 오늘 현재까지 지금 나오는 소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오늘 밤을 지나야 되고요. 내일까지도 계속 지금 지켜봐야 되는 오늘 또 편하게 잠을 못 주무시겠네요. 밤새 또 언론을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란 상황은요 상당히 안 좋고 이제 방법은 미국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단독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단독 공격. 단독 공격할 수도 있고, 예.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고. 단독 공격은 오래 못 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못해도 이스라엘은 최소 일주일은 할 수 있지 않냐? 일주일. 일주일은 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공조를 하려면 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작전을 하려면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네, 최소 뭐 맞습니다.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이 걸려야 될 예.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단독으로 한다면 그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조금 더 뭐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뭐 이란이든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발 좀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서 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이 없기를 진짜 바랍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최악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말 에너지난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건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상황은 저희 바람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안 좋은 예감 쪽으로 흘러가는 게. 최근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에서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작전을 또 했었죠. 가자 주민들 구호품 전달을 위한
플로틸라가 들어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현재 이제 봉쇄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들자면 뭐 육지도 봉쇄돼 있고 오직 하늘만이 뚫려 있는, 네. 하늘만이 열려 있는 감옥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를 위한 자유선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리덤 플로틸라라는 단체가 있는데, 프리 플로틸라. 네, 자유선단이라는 단체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는 바다를 뚫고서 네. 예,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 주민에게 구호품을 직접 전달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조직을 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번에 작은 요트가 하나 출발했어요. 마들린호라는 배가 출발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스라엘이 경고를 했죠. 네. 이 수역에 들어오지 말고 일단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슈도트라는 항구 그쪽에서 내려서 짐을 내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건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들여보내려면 들여보내주겠다 했는데, 네. 이 선단의 목표는 우리가 봉쇄에 맞서서 뚫고 들어가겠다. 네. 그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가자지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 수역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해군의 이제 뭐 특수부대가 일단은 그 선박을 납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12명의 활동가들이 타고 있었고, 네. 그 환경운동하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유명한 친구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인권운동. 팔레스타인 예. 인권운동 참여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은 납포됐고, 네. 일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지금 비행기 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용감한 결심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제 좀 약간 조롱하는 듯한 뭐 셀카를 찍기 위한 요트였다, 예, 뭐 쇼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취지는 뭐 이것이 과연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리라고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좀 뭐 가자지구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인 관심을 그렇죠. 그게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 어떤 일단 데자부가 똑같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2010년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요번 이 마들린호 사건은 사상자가 없었어요. 다행이었죠. 근데 2010년도에 이게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그 당시에 이 가자 자유선단에 의해서 함대를 조직했습니다. 6척의 배가 출동을 했었고, 그 중에 제일 큰 배가 마르마라라고 하는 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선급으로 엄청 컸고요. 581명이 탑승하고 있을 정도 큰 배였는데, 그 배가 역시나 국제 해역에서 이스라엘 특수부대, 특공대가 이제 작전을 하면서 그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행한 사태였죠. 9명이 사망했죠. 사망했습니다. 역시나 가자지구 구호품 전달하고 가게 했었는데 중간에 막혔고요. 그래서 이때 튀르키예 활동가들 9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관계가 그때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서로 대사를 추방하고, 그다음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는 관계까지 가면서 이게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간의 첫 번째 있었던 유혈 충돌이었습니다. 우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로 이제 외교 관계가 악화되고 급냉하고, 그 다음에 군사 뭐 협력 같은 것도 했었는데 이것도 다 취소가 됐었고, 이 관계가 2010년도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2016년도에 와서 당시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이제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화를 해서 이거 좀 풀어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네타냐후 총리가 에르도안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 사망자 가족들에게 이제 배상금,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했고, 대신 그 조건 하나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봉쇄 해제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빼고 일단 뭐 유가족에 대한 봉쇄 해제는 절대 안 된다. 위로금 지급, 그다음에 유감 표명까지는 하고, 그 후로 이제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단계였었는데, 하여튼 그 사건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다만 유혈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상황은 나은데, 그 당시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당연히 어땠습니까? 2010년에 이스라엘만에 있었죠. 어땠습니까, 당시? 그때 난리 장난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경 진압을 했는가? 그렇죠. 특수부대가 내려가면서 총격까지 나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또 국제수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했던 얘기는 그 인권단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을 했다. 저항이 있었어요.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이건 맞습니다.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셀프 디펜스 차원에서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터키나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너무나 과잉진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교훈을 살려서 이번에는 아주 소프트하게 소프트하겠죠. 작전을 아마 전개했던 것으로. 물론 또 그때는
저기 배도 훨씬 컸고 네, 맞습니다. 500명이나 있었다고요? 예, 여객선이었고 6척의 배들, 또 작은 배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한 가지 이스라엘이 의심을 했을 만한 또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0년도 가자 자유선단에 포함되었던 단체 중 하나가 IHH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하마스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어요. 그런데 하마스와 연계가 있는 단체 중에 유니언 오브 굿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선의 연합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선의 연합이라는 단체가 하마스의 자금을 좀 이제 지원하는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와 또 IHA가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이 봤을 때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IHH 이 단체가 하마스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 미국 재무부는 이제 테러 조직을 지원해서 이제 자금 같은 거를 이제 좀 제한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메들리노 작은 사건이 있지만 여기에도 이스라엘 측 주장은 직접 이 선박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조직자들 가운데에서는 또 하마스와 연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가자지구 문제가 불거지는데 결국 이제 가자지구가 아직 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제 구호품 전달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가자 주민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라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결론은 나타나우 총리가 빨리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끝내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인질 석방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지금 이란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게 좀 묻히는 분위기예요. 또 사실. 이란 이슈 터지고 지금 미국 국내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러니까 외교적 사안들이 중요한 이슈가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상당히 지금 가자지구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는 분위기다. 그렇게 그러네요. 근데 이 구호 물품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 주민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쪽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하마스를 거쳐서 이렇게? 이번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유엔이나 다른 조직들이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많이 전달했는데 이게 무력을 가지고 있는 하마스가 이 구호 물품을 다 뺏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죠. 훔쳐가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되팔아서 수입을 낸다든지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품이 들어가더라도 가자 주민들에게 그렇게 골고루 분배되지가 않았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고품을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또 나왔었고 그러면 또 국제사회에서 또 비난이 들어오는 것이고 아니면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프라이빗 회사 일반 회사들이 운영하는 구호 분배 재단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마스에게 고무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는지는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가자지구는 또 이제 하마스에 대항하는 세력을 뭐 이스라엘이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마스에 대항할 수 있는 무장 조직을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고 아부 샤바브라는 조직이 있는데 어떤 사람? 착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뭐 아이시스나 좀 극단주의 이슬람을 뭐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 뭐 하마스 잡겠다고 또 하마스보다 더 악한 애들을 지금 지원하는 게 그렇죠. 딱 정확하게 그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참 가자지구 주민들이 제일 불쌍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하마스 통치하에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지만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끝낼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고, 물론 그것은 뭐 이스라엘 측의 책임도 있긴 합니다. 전쟁만 끝내면 하마스가 분명히 인질을 다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의사가 지금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인질은 계속 주고하고 있고, 협상은 계속 안 되고 있는. 얼마 전 최근 발생한 사망자 나온 게 보니까 그 태국 노동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 노동자들은 참 그냥 일하러 왔다가 잡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네타냐후 정부를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시니까 또 뭐 하마스를 뭐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하마스도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질을 잡아간 거는 정말 비인도적인 사건이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건 맞잖아요. 맞죠? 10월 그 7일 사건. 10월 7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가자 지구 문제는 여전히 미국 속에 빠져 있고요. 그러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 더 빨리 끝낼 가능성은 조금은 생겼고. 그래서 가자 지구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가자 주민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가자 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커야 되는데 어릴 때 너무 안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간 피해가 또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다면 가자 지구의 그 통치권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하마스가 아니라 좀 가자 지구 주민들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주의적이고 좀 민주적인 세력이 좀 집권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여전히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뭐 요르단 서안에 있는 파타기라든지 뭐 자치 정부는 또 가자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 들어가서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을까?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 그렇죠.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나서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는 자치 정부 사람들을 다 총으로 죽이고 쫓아냈죠. 엄청 잔인한 장면들 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거의 뭐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마스와 같은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파타끼리 어떤 내전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2007년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봉쇄가 본격화되고 국제적인 원조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확 줄고 이제 거의 차단되면서 가자 주민들이 더 힘들어졌죠.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밀수에 의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이집트와 가자 지구 사이에 있는 땅굴을 통해서 물건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2006년도에 하마스가 처음에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입법위원회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좀 희망이 있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좀 하마스는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온건해졌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게 항상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게 문제입니다. 하마스 같은 단체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좀 이슬람 색깔을 좀 빼고 정치 단체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이제 많이 무너졌죠. 이제 왜냐하면 그때 국제사회도 이제 하마스를 좀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조건 자체가 이스라엘 국가를 일단 인정하고 폭력 투쟁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오슬로 협정이라고 해서 두 국가 해결법 그걸 어떻게 보면 준수해라 했는데 하마스가 거절하면서 그거를 이제 하마스가 지키기가 어려웠죠. 하마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이 오슬로 협정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단일 정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마스가 조금 접고 들어갔었으면 상황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됐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 이제 악화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세속주의 세력인 파타과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하마스가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하마스는 원래부터 그쪽을 PLO라고 하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자체를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때 좀 국제사회의 좀 지원을 받으면서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마스의 정체성상 그거는 불가능했다. 거의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다. 그렇게 보는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란 문제, 그 다음에 가자지구, 그 다음에 자유선단, 자유선단,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를 전해드렸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